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특허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쉽고 재밌게 전달해드리는 고품격 소셜 토크쇼 내시의 토크쇼입니다. 진행을 맡고 있는 특허청의 내시의 남자 박성우 심사관입니다. 네, 최근 어린이들이 쓰는 책가방, 그다음 학용품 등의 한 18가지 제품에서 납이나 카드뮴 같은 유해 물질이 검출돼서 리콜 명령을 받았다고 하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 또 유명 브랜드 제품도 있어서 놀란 분들이 참 많았는데요. 잊을만 하면 반복되는 어린이 용품 유해 물질 논란. 그런데 이를 특허로 또 해결한 분이 계시다고 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셔보았습니다. 자, 어서 오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초콜릿을 가공해서 안전한 아동용 크레파스를 만들고 있는 주식회사 고은빛 대표 주윤우입니다. 자, 오늘은 초콜릿 크레파스라는 데 대해서 하겠는데요. 자, 이 초콜릿 크레파스 손에 쥐고 있으면 이거 녹아내리지는 않을까? 네, 그 다음에 색깔은 초콜릿이니까 갈색 하나밖에는 또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제 뇌리를 막 스쳐가는데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 정체가 상당히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잠시 후 바로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학용품은 없었다. 이것은 초콜릿인가? 크레파스인가? 이게 바로 유명한 초콜릿 크레파스라는 거군요. 네, 색도 빨주노초 파남보 모두 16가지 색깔이고요. 자, 정말 이게 초콜릿으로 만든 게 맞습니까? 제가 한번 먹어봐도 괜찮겠습니까? 예, 먹어도 괜찮긴 한데 맛은 없습니다. 저희 크레파스를 잠깐 설명드리자면은 저희 크레파스는 초콜릿보다는 초콜릿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이 카카오 메스와 카카오 버터를 사용해서 만들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 메스는 갈색 색상을 띠기 때문에 카카오 버터를 가공을 해서 저희는 만들고 있습니다. 카카오 버터네요. 근데 이제 이래 냄새를 맡으면 진짜 초콜릿 향이 전혀 냄새가 나지 않아요. 네. 처음에 만들어낼 때는 사실 좀 맛있는 크레파스라고까지도 저희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제작하는 과정에서 보다가 보니까 이게 맛이 있으면은 애들이 먹다가 쓰다가 해버리면은 저희 같은 경우에 안전하려고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질식 사고의 우려가 있고 또 하나는 위생상의 문제가 있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맛하고 향은 아예 배제를 해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이게 진짜 향이 나면은 어린이들 그림을 안 그리고 그냥 먹어버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 초콜릿 크레파스를 개발하게 됐는지 그 계기나 동기도 참 궁금합니다. 예, 케이스도 문제가 많았지만은 크레파스 같은 경우에는 크레파스 자체 내에 중금속 함유의 우려성은 상당히 많았습니다. 저희 이제 둘째 애가 아토피가 좀 심해가지고 그런 크레파스를 쓰다가 보니까 좀 발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우리 애한테 사실 좀 안전한 크레파스가 뭘까 공부를 하다가 이 크레파스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안전한 크레파스를 만드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왜 하필이면 대표님은 초콜릿과 같은 그런 먹는 음식으로 만들게 됐는지 그 이유가 있으신가요? 2005년도쯤인가 발향 크레파스라고 해서 그게 일본에도 수출도 많이 되고 있었는데 그런 발향 크레파스가 인공 휘발제를 넣으면서 애들이 오래 맡을 경우에 구토라든지 어지럼 등을 좀 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품이 판매 중지가 되는 걸 보고 저희 이제 큰애하고 얘기를 하다가 야 저거 안 되겠다 갖다 버려야 되겠다 그래 얘기했더니만 이제 큰애가 아빠 그러면 먹을 수 있는 걸로 만들면 되지.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이제 시작을 했었습니다. 이 초콜릿하고 크레파스는 서로 재질이 다른 성분, 전혀 이질감이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원래 이런 쪽으로 좀 일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전공이 이런 분야였습니까? 아니요, 저 같은 경우에는 대학 다닐 때도 중국학을 전공을 했었고 좀 그나마 비슷하다고 하면은 식품 유통업을 한 13년 정도 운영을 했었습니다. 예, 대학 교수님이라든지 쇼콜라티에 그런 분들을 좀 찾아뵈면서 자문을 구하기도 했었는데 사실은 그분들은 효능이라든지 초콜릿의 효능이라든지 맛을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었는데 그런 분들한테 이제 크레파스를 만들겠다고 하니 처음에 사실은 문전박대도 많이 당했었습니다. 왜 안 되는지만 좀 찾아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식품 전공 서적을 사와가지고 제가 공부도 하기도 했었고 회사 탕비실에서 이제 초콜릿을 녹여가지고 이제 실험도 했었고 그 기간이 한 7, 8년 정도 됐습니다. 그렇군요.
원래 발명은 이 고난 속에서 탄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생각처럼 뭐 되지 않아서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을 것 같은데 좀 전에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또 시행착오를 어떻게 겪으셨는지 그거 좀 자세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식품 전공자가 사실은 아니다 보니까 그 개념조차도 잡기도 힘들었고 실험 방법조차도 사실은 몰랐습니다. 또 하나는 그 한쪽만 매진을 했었으면은 좀 더 빨리 할 수 있었을 건데 그러질 못해서 조금 더 오래 걸렸던 것 같습니다. 7년 동안 사실 뭐 그렇게 뭐 어떤 뭐랍니까 직장 생활도 하고 다시 집에 와서 일도 하고 하지만 사실은 이 결정체, 이 초콜릿 크레파스가 탄생에까지는 어떤 기술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거 한번 에피소드, 그것도 한번 소개를 해 주시죠. 실험을 하다 보니까 제일 큰 문제점이 카카오 버터의 이제 융점이 너무 낮으면서 이게 애들이 손으로 잡았을 때 많이 녹아버리죠. 그러는 와중에 이제 카카오 버터하고 전분하고 그리고 안전한 이제 기름류, 이제 식용유 같은 것들을 첨가를 해서 그렇게 이제 만들게 되었었습니다. 이 개발에 성공하시고는 뭐 두 아이들이 참 좋아했겠습니다. 예, 처음에 이제 그 제품을 만들었을 때 애들이 좀 많이 신기했었습니다. 좋아한다기보다는 사실은 이제 처음에 아이디어 차가는 이제 애들이 뭐 한 서너 살부터 했었는데 그 기간이 걸리다 보니까 이제 중고등학교 올라가기도 하고 나이가 더 성장했네, 그죠? 애들한테 좋으려고 만들었는 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직접적으로 이제 쓰지는 못했었는데 처음에 출시했을 때 그 16세 크레파스에다가 그 인사말에 성현, 성민, 아빠, 주윤우라고 해서 표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좀 지나고 나니까 애들이 이제 쑥스럽다고 아빠 이제 좀 빼줘.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신제품으로 나오는 제품에는 이제 그런 인사말은 없습니다. 그 7, 8년 뒤니까 참 성장을 했네요. 그죠? 나중에 그거 뭐 손자들한테 주면 되죠, 뭐.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제품이 그 개발만 한 게 아니고 출원해서 이제 등록까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술적인 또 세부 내용은 어떤지 여기서 한번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그 세부 내용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 크레파스가 이제 국내 특허로 등록돼 있고 PCT도 이제 출원을 한 상태고 국제 출원. 나라도 중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뭐 여러 나라를 지정해서 지금 출원도 된 것도 있고 등록된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방어 특허도 좀 많이 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제품의 이제 성분도 중요하지만 그런 디자인이라든지 저희 아이덴티티를 좀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상표권이라든지 디자인권도 같이 출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말 잘 하셨네요. 자, 그리고 그 꼭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이가 있는 가정이라면 세계 어디에서나 또 이렇게 관심을 가질 만한 제품이 아닐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뭐 솔직히 말씀해서 그 시장 반응은 어떻습니까? 저희 제품이 처음에 출시를 했을 때 이 제품의 이제 가격 책정이 사실은 좀 이제 딜레마였습니다. 저희 제품이 처음에 이제 5,000개를 이제 초도 물량으로 했었는데 6개월 동안 그게 이제 완판이 되면서 좀 자신감 같은 것도 많이 얻었고 심지어 요즘 같은 경우 미세먼지라든지 환경오염이 심해지면서 이제 다른 나라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해외에서도 이런 안전한 제품을 많이 찾고 있어서 지금 수출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편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초콜릿 크레파스는 뭐 말도 안 된다라고 하신 그 주변 분들을 보기 좋게 코를 납작하게 만드셨는데요. 자, 이렇게 그 어렵게 제품을 완성해도 시장에다가 이제 선을 보이려면 보통은 험한 산을 몇 번씩은 넘어야 하더라고요. 어땠었습니까? 다른 분들한테 납작까지는 아니지만은 제가 특허 등록하고 출시를 어느 정도 했었으니까 어느 정도는 만회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게 사실은 거기까지가 뭐 해피엔딩이면 좋았을 텐데 그 이유가 사실은 더 험난한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잠깐 복선이 깔리는 이거는 2부에서 아마 우리 대표님이 아마 말씀해 주실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얘기하고 그 난관을 어떻게 헤쳤는지는 내일 계속해서 또 얘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oming soon, to be continued. 네, 자, 오늘 세계 최초 초콜릿 크레파스가 어떻게 탄생했는지에 대해서 그 7년의 과정을 압축해서 우리 대표님께서 들려주셨는데요. 자, 내일은 발명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팁, 그 고난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런 팁을 공개해 주신다고 하죠. 제 말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많이들 기대해 주시고요. 4시에 특허칩니다. 내일 이 시간에 또 주윤우 대표님과 함께 먹는 친환경 초콜릿 크레파스 두 번째 에피소드를 갖고 돌아오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